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몸통을 쭉 만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짧은뜨기 9단,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무늬 만든 거, 그리고 또 9단 무늬 만든 거, 그리고 3단 무늬, 3단 무늬, 9단 무늬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쪽에 짧은뜨기 하는 부분은 저는 지금 현재는 2단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원래 우리 설명서 상에 4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한두 단 정도 뜨시고 나서 속에 이제 우리가 속지를 넣을 거잖아요. 이 자체로도 보시면 이렇게 안에가 뭐 보기 싫지도 않고 충분히 모양은 잡히지만 제가 이제 사용을 해 보니까 금방 이제 힘이 없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안에 안감을 확실히 덧대니까 늘어짐도 없고 모양도 딱 유지가 되어서 진짜 오래오래 좀 좋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만들어졌을 때 안에 안감을 넣어가지고 높이를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땀이랑 잘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저는 가로 사이즈는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이 바닥에다가 맞춰서 뜨게 되면 보통 이렇게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뭐 너무 이게 중간 정도 했을 때도 계속 체크를 해 보셨겠지만, 이거는 다른 거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지만 속지가 먼저 이제 존재를 하는 가방이다 보니까 사이즈를 서로 잘 맞추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맞춰보면 이렇게 조금 남죠. 그래서 2단을 더 뜰 거예요. 설명서처럼 2단을 더 떠서 총 4단까지 할 건데, 본인의 손땀 따라 이게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게이지가. 그래서 이 안감이 충분히 이제 쏙 들어가도록 마지막에 우리가 한 단을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크게 높이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샘플 보시면 마지막에 한 단을 하지만 얘는 높이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안에 이제 안감을 이렇게 꿰매줄 때 이 선에 맞춰서 해줄 거라서 안에 있는 이 속 가방하고 높이가 조금 더 올라오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상 크기를 볼 때도 이렇게 넣어도 보면 모양은 잘 잡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방 안에다가 이렇게 실이라든지 좀 물건을 넣어가지고 모양을 한번 잡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안에다 물건을 넣었을 때 이 속지가 바닥까지 쭉 다 들어가져서 조금 더 이제 모양을 잡아내기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항상 바느질 할 때나 가방이 사이즈가 잘 맞는지 볼 때는 속가방에다가 물건을 좀 이렇게 채워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남는 거 가지고 채워서 가방의 사이즈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짧은뜨기를 2단을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2단을 더 만들고 나서 이제 마지막 되돌아 짧은뜨기 부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저는 이제 하나, 둘, 셋, 4번째 단까지 해 주었고요. 이제 그러면 지금 뜨고 있는 이 베이지 색깔 한지 면실은 이제 마무리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늬 뜰 때 사용했던 요 실로, 사롱실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주고 나서 일단은 첫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단이 연결이 되었고, 여기 위에 쪽에는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한 단을 그냥 꼬리실처럼 쭉 감고 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자르지는 않고 바늘을 5호 바늘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는 되돌아 짧은뜨기라는 걸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뜨면서 전체적으로 위에 편물을 한 바퀴 감싸주는 기법이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옆으로 눕는 편이라서 코가 조금 더 크게 나와요. 일반 짧은뜨기보다. 그래서 바늘을 한 호수 줄여주시는 게 좋고, 이거 줄이라고 하면 꼭 이제 기존에 있는 바늘로 그냥 하면 안 되나요? 하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되돌아 짧은뜨기는 바늘을 한 호수나 만약에 5호가 없어서 4호 정도 쓰는 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바늘을 쓰게 되면
위쪽이 조금 벌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 꽉꽉 쪼아서 뜬다든지 뭐 손으로 뭐 숙련되신 분들은 좀 조절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초보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한 호수나 두 호수 작은 바늘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없으시면 같은 바늘을 하시는 거는 이제 상관은 없는데 좀 더 크게 늘어지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를 해 주셔서, 해보지도 안 되면 그냥 이 실로 짧은뜨기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빼뜨기 한 줄 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깔끔한 가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디자인적으로 위에를 감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또 없는 바늘을 또 다 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굳이 없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게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기존 바늘로 짧은뜨기로 한 바퀴 하고 빼뜨기 한 바퀴 돌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는 되돌아 짧은뜨기를 할 거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실을 우측 방향으로 이렇게 놓고 한 바퀴 같이 감아줄 거예요. 안에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배색하는 실들을 끊지 않고 쭉 연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안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마감한 거는 이런 식으로 쭉 실을 타고 올라오게 이렇게 마감이 되었고요. 안쪽에도 다 이렇게 깔끔하게 쭉 떠진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되돌아 짧은뜨기 할 때도 기둥코 일단 하나 올려주시고요. 기둥코 올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베이지 색깔로 된 게 마지막 코거든요. 요거를 하얀 색깔 실 되어 있는 건 빼뜨기 한 위치고, 여기서 그대로 마지막 코로 뒤쪽으로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실을 바늘로 걸어서 그대로 이렇게 방금 걸어 나온 거, 원래 걸려 있던 거 이렇게 걸리게 돼요. 바늘에. 그럼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옆으로 쭉 빼주시고, 빼면서 바로 다음 코 앞으로 떨어지죠. 그럼 바로 다음 코에 그대로 넣고, 이 실은 바늘 위로 올려서 그대로 감으면서 같이 뜨시면 됩니다. 놓고 다시 실 그대로 잡아서 아까 채서 앞으로 빼고, 뺀 상태에서 그대로 실 다시 걸어 빼서 그냥 또 빼주는 거죠. 빙빙 감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 코 앞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러면 또 하고 이렇게 빼서 그대로 빼주고, 다음 코에 또 넣고 빼서 빼주고, 요게 되돌아 짧은뜨기거든요. 다음 코에 넣고 실 채워서 다시 실 감아서 그대로 빼주고, 그럼 또 바로 다음 코 앞으로 떨어지니까 이대로 해서 요렇게 빼주는 거죠. 그대로 넣고 실 가져와서 빼주고, 또 다시 바로 그 다음 코로 그대로 떨어지는 위치에서 그대로 넣고 빼주고, 그대로 넣어서 감아서 빼주고, 그대로 다음 코에 넣고 뒤에서 실 채워서 빼주고,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코가 아래 코보다 커지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가지고 쭉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 부분이 위에를 돌돌돌돌 감으면서 한 줄을 쭉 뜨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윗부분을 쭉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돌아 짧은뜨기를 하면 위에 모양도 쭉 감아진 것처럼 예쁘지만 굉장히 단단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기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서 쭉 한 바퀴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부분 마지막 코까지 충분히 다 떠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쭉 떴을 때 아래쪽이랑 충분히 똑같이 해가지고 잘 모양이 나온 상태예요. 그런데 이 위가 혹시라도 좀 벌어지거나 하신 분들은 일단은 요거는 이제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우리가 꼬리실을 한 줄 감고 떴잖아요. 얘를 살짝 당겨 주시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펴서 약간의 모양을, 만약 벌어지신 분들은 조금 줄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는 이제 딱 잘 나왔기 때문에 줄일 필요는 없는데, 혹시나 이렇게 너무나 윗부분이 뭔가 호리병처럼 좀 벌어졌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다시 떠야 되는데
다시 마무리 부분을 좀 더 작은 코바늘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조금 그게 미세하게 약간만 조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꼬리실 우리가 감고 뜬 걸로도 살짝은 조절을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충분히 한 바퀴가 감춰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잘라줍니다. 짧게 잘라주시고 지금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코였죠. 원래는 거기까지 이렇게 쭉 온 상태고, 여기에서 저는 이 시작한 부분 쪽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실을 빼서 쭉 그냥 이렇게 뽑아주시면 이렇게 잘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면 이 실을, 꼬리실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그대로 감듯이 안으로 한 바퀴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넘겨서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감는 방법으로 온 거기 때문에 감아서 마무리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되었고요. 지금 자체로도 이렇게 모양은 깔끔하게 잡혀져서 나오는 실이에요. 실 자체가 모양이 좀 잡기 좋은 그런 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은 잘 잡혀져 있는데, 여기 이제 한번 지금 안감과 연결하고 가방 끈을 달기 전에 혹시 스팀이나 이렇게 다리미질로 한번 깨끗하게 해주실 분들은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재볼게요. 저는 이렇게 가로가 32, 조금 더 나왔죠? 32.5 정도. 이 파우치가 32cm 정도예요. 약 32. 그래서 파우치보다는 한 0.5에서 1cm 정도는 크게 나오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보면 약 31.5, 32 요 사이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약간 큰 게 좋아요. 약간. 왜냐면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살짝 넘어가는 정도, 요 정도, 한 0.5 정도에서 한 1cm 정도는 조금 더 크게 이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바닥으로 해서 만들고 그 다음 테두리를 한 바퀴 둘렀기 때문에 얘보다 겉에 커버로 씌워지는 크기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가방 끈과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끈을 달 때 항상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센치를 잘 체크해 가지고 위치를 잘 달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중심 부분 일단 표시를 해 놓고, 제일 중심 부분을 항상 표시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 15cm, 그러니까 좌우로 중심이 여기서 7.5cm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5cm 양쪽으로 중심에 15cm를 띄우고 가방끈을 달아줍니다. 이렇게 15cm 위치, 중심에서 15cm 위치, 이렇게. 여기를 띄우고 이 부분에다가 가방끈을 달아줄 거예요. 그럼 이 양쪽이 또 똑같이 남아야 돼요. 한 8.5, 8.5 이렇게 남게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 두었던 가방끈을 달아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방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꼬리줄 길게 남겨놓은 거에다가 돗바늘 연결해가지고 달아줄게요. 그럼 이 따은 모양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게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대로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꿰매줄 거예요.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 위치에다가 잡고 이렇게 한 두세 단 정도가 겹쳐지는 정도 위치에다가 이렇게 놔주시고 얘를 이렇게 꿰매주는 거죠. 아래쪽에 애들은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그럼 이제 꿰맬 때 밖으로 티가 많이 나지 않도록 이 사이로 했으면 이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땀 모양 되어 있는 거 있죠? 저는 요거 따라가면서 이렇게 코를 따라서 모양 따라 이렇게 뜨개 코 모양 위로 덮으면 겉으로 별로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관통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로 또 올려서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뜨개 코 모양 내려간 모양 따라서 길 따라서 이렇게 넣어서, 뭐 특별하게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 이 코 모양을 막 위에서 덮어버리면 별로 안 예쁘니까 깔끔하게 나오도록 이렇게 뜨개 코 모양을 따라가면서 안에 있는 가방 끈이랑 같이 꿰매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꿰매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얘가 이렇게 그냥 달아주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덜렁덜렁 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옆부분을 꼭 같이 한 번 더 꿰매줍니다. 이 옆부분에 실을 잡아서 이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같이 한번 꿰매주시고, 겉으로 퍽 튀어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꿰매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서 반대편도 옆부분을 한번 딱 잡아주시면 좋겠죠. 끝부분에 있는 실 한 올 걸어서 이렇게 옆면을 고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덜렁덜렁 거리지 않고 딱 이 가방에 붙어 있게끔 가방끈을 연결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실은 안으로 그냥 한두 번 정도만 넣어서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실 부분은 어차피 이제 안감하고 같이 해서 그 감춰지거든요. 안감을 붙이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라내기 전에 밑에 있는 실하고 한번 이렇게 딱 묶어서 끊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짧게 그냥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요 꼬리실 하나 더 있는 걸로 아랫부분도 한 번 더 단단하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요 아래쪽에 이 부분도 밑에 있는 실 한 올 걸어가지고 최대한 꼼꼼히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러면 가방 끈이 꽉 잘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군데 다 같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부착을 해줍니다. 이것도 뭐 안으로 꾹 집어넣어서 바짝 자르면 되거든요. 이것도. 근데 여기에다 우리가 안감을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잘라줬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 부분에서 이제 이 가방의 끈이 꼬이지 않도록 잘 펴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위치에다가 반대편 가방 끈까지 다 달아주고 나서 안감 같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가방 줄을 다 달아준 상태고요. 이제 다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이 상태로 하면 이제 이렇게 가방이 속가방이 없지만 이렇게 모양은 잘 잡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고, 여기다 이제 속가방을 달아줄 건데 항상 가방에 그냥 뭐 이렇게 간단하게 실 같은 거나 뭘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가방을 이렇게 속지를 넣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속지를 잘 넣어서 이 바닥의 아래쪽 부분에 모양이 잘 잡히도록 해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이 이렇게 딱 펴져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해서 모양을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거의 끝자락에 잘 맞아요, 선이. 이렇게.
잘 맞춰서 이제 꿰매 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항상 이 중심이 잘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저는 항상 이 중심에서 하거든요. 이 자석 단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옆으로 삐뚤어 주거나 하면 안 되니까 딱 자석 단추를 중심으로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실에다가 그냥 일반 면실이에요. 이렇게 바늘 연결하셔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 끝자락에 요 한 올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끝에 있는 한 올 걸고 이 천에 걸고 이렇게, 그래서 또 여기 걸고 여기 걸고 이렇게 해서 그냥 감침질 하는 방법으로 쫙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코를 그대로 잡아야 그 균일하게 바느질이 되더라고요. 이 땀이 딱 코에 맞게끔 되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꼼꼼하게 안감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감침질, 얇은 실로, 얇은 면실로 이렇게 감침질을 전체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 걸어서 이렇게 우리가 이 코 여기 위에 살아있는 요거 걸어서 안에 있는 이너백, 에코백이랑 안감으로 사용하는 이 이너백이랑 같이 이렇게 감침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핸들 부분도 이렇게 딱 같이 잡아서 꼼꼼하게 같이 꿰매 주시면 돼요. 제가 안감을 예전부터 항상 그 문의가 정말 많았어요. 안감을 어디 가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안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에다가 꼭 해야 되나, 그냥 자체로도 모양이 잘 잡히는데 라고 생각을 이제 했었던 적이 되게 많아서 왜 꼭 안감을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안감을 이번에 된 가방을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그 숄더백 같은 거를 할 때 안감을 그냥 안에다가 이렇게 넣기만 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꿰매서 써봤어요. 두 가지를 다 이제 착용을 해봤는데, 안감이나 그 안에 있는 파우치를 넣기만 해서 그냥 쓸 때에는 물론 이제 안에 있는 소지품 보호는 되지만 가방에 늘어짐은 거의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너백의 무게까지 해서 같이 처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꿰매주고 나면은 이 뜨개 가방이 전혀 처지지 않고 모양 유지가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숄더백이라든지 이런 거 해보면서 이래서 안감을 한번 하신 분들은 계속 그 안감을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 가방도 샘플링 할 때 처음에는 가방 바닥에다가 그냥 떠서도 해보고 했는데, 이 실이 되게 이제 뭔가 사용을 할 때도 그렇고 촉감도 그렇고 이 실이 나타내주는 그런 질감들이 좀 고급스러워서 좋은데, 생각만큼 이제 모양은 잘 잡혔는데 사용을 했더니 생각보다 좀 우글우글하게 힘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감이랑 연결을 해서 바닥을 없애고 전체를 뜨개를 해서 안감을 한번 해보자 하고서는 이렇게 한 건데, 이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어요. 밑에 가방 바닥을 대거나 한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호불호가 나뉠 것 같기는 해요. 바느질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사용을 해보시면 가방 형태도 정말 오래 잘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힘들게 만든 이 가방이 그 금방 해지거나 하지 않고 정말 오래오래 이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가방 바닥을 댈 때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한번 패키지를 만들어 보았으니까 한번 가방 안감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가방이 유지되는지 좀 느끼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그 안감과 가방을 마지막까지 쭉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쭉 한 바퀴 다 와줬고요. 그러면 이제 매듭 지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듭 해가지고 항상 끝실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잘 당겨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속 가방이랑 같이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가방이 모양이 진짜 훨씬 더 잘 살아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가방 완성되었고요. 안에 이렇게 단추 스냅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다 완벽하게 된 상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안감을 하면은 바느질이 조금 귀찮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 이 가방 자체에 유지되는 힘도 좋고 가방이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해서 꾸준하게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가방 예쁘게 만들어 보았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아이보리 지금 같이 넣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레드 컬러, 그 다음에 얘는 네이비예요. 네이비 색상,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그냥 블랙 말고 네이비로 해서 이렇게 작업해 봤거든요. 가방 배색에 따라서 좀 가방 톤이 좀 달라 보이죠. 다 똑같은 실을 사용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컬러랑 매칭해가지고 만들어 보기 좋은 가방이니까 예쁘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